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여전히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수단으로 경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도 방향성은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이스라엘 이란의 또 전쟁의 발발.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보복할 거냐 여부. 아무튼 중동발 확전의 어떤 리스크, 그로 인해서 유가 급등, 또 물가 불안. 그래서 미국 연준이 올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양질의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는 경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가 권리 분석, 현장 분석, 또 특별히 문제가 없어야만 한다. 여러분들의 자생력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자료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 중에 하나, 앞으로 아파트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온다. 서울의 두 개의 지역이 좀 유독 경매 예정 물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더라. 과연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1위는 노원구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노원구의 경매 예정 물건 아파트만 180여 건이 쌓여 있고요. 2위는 의외로 송파구가 150여 건이 또 쌓여져 있더라. 사실 노원구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노원구가 이제 아파트가 많다. 그러한 가운데 구축이 많고 또 재건축에 대한 이슈. 그러나 지금이 또 재건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뭐 공사비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송파구가 2위에 랭크될 줄은 약간은 좀 예측 불허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금리 인하가 더욱 어렵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시장은 좀 관망세. 또 현장에 직접 가보면 호가 차이도 느낄 수 있더라. 얼마 전에 제가 1년 투자 클럽반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청라를 다녀왔습니다. 청라의 커넬A 또 7호선 연장선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 다만 현장에서 호가 차이는 좀 여전하더라라고 하는 점. 오늘은 그래서 한 번 유찰된 노원구의 아파트, 송파구의 아파트 총 5개의 아파트 경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강의 광고 하나. 얼마 남지 않았죠? 4월 27일 토요일 제1기 경공매 소액실전반을 개강합니다. 이론 3번, 임장 2번, 수강료는 30만 원, 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매를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면 또 첫 강의를 누구한테 듣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번 강의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물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요.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 청구 중계동 아파트. 11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네, 여러분 노원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315, 물건 번호 1번. 42평형의 아파트, 공급 면적이죠? 전용은 34.93, 대지권은 17.06, 반절, 딱 좋다. 감정평가액은 12억 4천, 한 번 유찰된 9억 9,200, 이건 시세 파악을 현장 가서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입찰한다면 최저 경매가 이상은 써야 될 것 같고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누구나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5억 8천만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빚의 합계액이 약 18억. 예, 그러면 사실상 담보 가치는 없다. 관심 있다면 5월 16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1호선 도봉역 북부지방법원이 있죠. 가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파트 외관의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3년산, 그러면 이제 31년 차, 재건축 얘기가 서서히 나오겠죠. 14층 중에 11층 좋고, 전용 34, 대지권 17.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인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가 중계동 학원가, 은행사거리죠. 최고의 학원가에서 핵심적인 곳. 일단 현재로서는 지하철은 4호선 상계역,
또는 7호선 중계역에서 마을버스 이용하면은 뭐 한 5분, 10분이면 올 것 같고요. 추후에 하계역부터 가는 동북선 조만간 또 개통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거니까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근처의 녹지 비율도 상당히 좋더라. 입지적으로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중계동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아파트는 송파구의 잠실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엘스 15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송파구는 이제 관할법원이 동부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 2023-112 물건 번호 1번 45평형의 아파트 전용은 36.28 대지권 16.49 감정평가액은 31억 3천 한 번 떨어진 25억 400만 원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관심 있다면 5월 20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파트 모습 이 아파트는 2009년산. 그러면은 15년 차. 뭐 괜찮죠? 24층 중에 15층. 좋고. 36, 16.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역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것은 통상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인다. 자, 이 아파트는 9호선과 2호선 W역세권 종합운동장역에서 또 잠실 세내역에서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역시 특별히 코멘트 없다는 것은 권리상 문제가 없다. 잠실동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세 번째 아파트는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현대아파트 10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1평형, 전용은 25.7, 대지권 14.13. 괜찮죠? 감정가 9억 3,300. 한번 유찰된 7억 4,640만 원은 어떨까? 현장 가서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담보 가치는 없어 보이고요. 관심 있다면 5월 16일 날 역시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이고 지금 이 호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88년산. 그러면은 뭐 36년 차 이제 재건축 계획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15층 중에 10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13.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흥국화재보험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역시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7호선 하계역에서 뭐 초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 이제 세이브존 노원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노원역, 또 뭐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또 초중, 뭐 입지는 어쨌거나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또 근처에 뭐 홈플러스라든지 아울렛 중개점도 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계동의 아파트.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번째 아파트는 송파구 방이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코롱 아파트 3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 33평형, 전용 25.7, 대지권 11.53, 감정평가 금액은 15억 4천만 원, 한 번 유찰된 12억 3,200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일단 뭐 등기채권액, 담보가치를 거의 상회하고 있다. 관심 있다면 5월 20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파트 모습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1년산. 네, 그러면은 문제 꽤 됐죠, 여러분? 한 33년 차. 이제 재건축 얘기 서서히 나올 것 같고, 15층 중에 3층, 뭐 나쁘지 않고, 25, 11.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2022년 5월 27일 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는 것이고요. 전입신고가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죠. 그러면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후순위 낙찰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5호선 방위역에서 도보로 뭐 한 1,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초중고등학교를 끼고 있다.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신고가 느리다. 그럼 문제 없다. 특별히 코멘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방이동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아파트는요. 노원구 복릉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화랑타운 아파트입니다. 9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2평형, 전용은 25.61,
대지권 17.58, 반절이 넘어가니까 좀 쾌적할 것 같다. 사진의 모습 그렇게 되어 있죠. 감정평가액은 8억 4천, 한 번 떨어진 6억 7,200은 일단 직권적으로 싸 보이는데 이것은 현장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등기부의 빚은 11억 원이 넘어간다. 담보가치는 없어 보인다. 입찰기일은 5월 14일. 관심 있다면 5월 14일 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2000년산. 네, 그러면 24년 차. 10층 중에 9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17.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역시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떠하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공원도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이 아파트 벨트, 초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 등등 있고 이건 육사가 될 것 같고 서울여대가 되겠죠. 6호선 화랑대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충분하지 않을까.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시 모집하고 있는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경매를 위주로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주식도 다 들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대한민국 갑 강의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요. 저희 설춘환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랑 등을 참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경매 가장 많이 나올 지역 두 군데. 1등은 노원구, 2등은 송파구. 둘 다 뭐 지역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특히 뭐 7호선과 4호선, 또 이를테면 2호선과 9호선, 또는 5호선 이런 라인들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아파트들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스스로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권리 분석, 그리고 입찰가를 제대로 산정해서 싸게 한번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자생력을 갖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경매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매 탈탈탈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